2005년 5월 17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황민호는 큰 가능성을 지닌 젊은 재능을 가졌지만 동시에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며 그의 삶을 현대적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헌신적인 한국인 아버지 황희창과 따뜻한 베트남 어머니 부치리의 아들로 태어난 민호는 사랑과 사회적 편견을 동시에 안고 자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소년에서 시작해 유명한 가수이자 댄서로 성장했지만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는 그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열정, 희생,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여정이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세 전성기를 맞이했던 민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가족과 팬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재능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눈물,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결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황민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이 어디에도 진정으로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는 다문화 배경에서 비롯된 정신적 상처이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다. 서울에서 자란 민호는 가족 중 막내 아들이었고, 형 황민우는 리틀 싸이로 알려진 유명한 아역 가수였다. 그의 가족은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버지 황희창은 회사원으로 일했고 어머니 부치리는 작은 베트남 식당을 운영했다. 베트남인 어머니의 아들인 민호는 종종 그를 혼혈이라고 부르거나 그가 정말 한국인인지 의심하는 또래 친구들의 조롱에 직면했다. 나무위키 2025에서는 황민호 2013년생 아역 가수와 그의 형이 다문화 배경 때문에 악플을 참아야 했던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우리 민호에게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 학교든 연예계든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부칠이 BUT lie 씨가 편견에 묵묵히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민호는 더욱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을 때 민호는 우연히 베트남 사람들은 여기 식당을 열면 안 돼 라는 손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로 감추려 했지만 민호는 가족의 작은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도록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가족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민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모의 인터뷰에서 민호는 종종 군중 속에 서는 꿈을 꾸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요.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어디에도 소속감이 없다는 느낌이 가장 큰 고통이었고 자신이 진정한 자아에 따라 살고 있는지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황민호의 커리어는 음악을 사랑하는 소년에서 젊은 스타로 성장한 영감 넘치는 여정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마주하게 만든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민호는 음악, 특히 K-팝과 한국의 전통적인 장르인 트로트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형 민우가 스타킹과 코리아 갓 탤런트와 같은 쇼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형처럼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꿨습니다. 2012년 위키피디아에서 황민우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덕분에 명성을 얻은 젊은 재능으로 설명되었고 형보다 8살 어린 민호는 같은 열정을 물려받았습니다. 12살 때부터 민호는 지역 장기자랑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감미로운 목소리와 능숙한 춤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호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5세 때 프로그램 보이스킹에 출연하여 2025년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 언급된 것처럼 예선까지 진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그의 실력은 소규모 연예 기획사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연습생으로 발탁되었습니다. 2년간의 혹독한 연습생 생활을 거쳐 민호는 2022년 5인조 보이그룹 스타펄스의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이 그룹은 타이틀곡 꿈을 따라가다로 멜론 차트 3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다재다능한 실력을 갖춘 민호는 그룹의 얼굴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광고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2024년에는 솔로 가수로 데뷔하여 가족애를 담은 발라드 싱글 라이트 오브 마이 라이프를 발표했고, 이 곡은 단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커리어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연습생 첫 해, 그는 소속사에서 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메이저 그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거절로 세상이 무너진 듯한 기분에 그는 연습실에서 몇 시간씩 울며 자신의 재능이 충분한지 고민했습니다. 2023년 한 멤버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그룹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받으며 스타펄스는 또 다른 좌절을 겪었습니다. 민호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대중과 언론의 압박에 시달려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습니다. MK 2025에서 민호는 커리어와 학업의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양쪽의 압박은 그를 지치게 합니다. 잠 못 이루는 연습, 다문화 가정에 대한 비난,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호는 커리어를 쌓으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타펄스 데뷔를 준비하며 연습실에서 기절할 때까지 연습했지만 팀원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모의 인터뷰에서 그는 팬에게서 자신의 음악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노력의 가치를 깨달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닌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자선 행사에서 공연을 마치고 베트남에서 꿈을 포기하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의 헌신과 감사의 표시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던 영혼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황민호가 항상 갈망하는 것은 명예나 돈뿐만 아니라 인정과 진정으로 속할 곳이었습니다. 혼혈인 그는 음악과 문화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을 항상 꿈꿔왔습니다. MK 2025에서 그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학교에서 공연을 하는 등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영감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편견을 없애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또 다른 큰 목표는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작곡과 프로듀싱까지 가능한 만능 아티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작사 작곡 공부를 시작했고 그 첫 결과물로 라이트 오브 마이 라이프를 발표하며 연예계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2025 나무 위키에서 그는 형 민우를 항상 존경하고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마찬가지로 민호는 부모님, 특히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 부치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가상 인터뷰에서 언젠가 어머니를 베트남으로 데려와 가족을 다시 만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스러워하게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호는 또한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처럼 큰 경기장에서 공연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비록 거창하지만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황민호의 사랑과 결혼은 짧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로 기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20살에 결혼하지 않은 민호는 인생관을 바꿔놓은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연습생 시절 그는 소속사에서 힘든 시기를 함께했던 지은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인내심으로 가득했던 지은은 민호가 가족 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호가 18살이던 2023년 비밀리에 교제를 시작했지만 바쁜 일정과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MK 2025에서는 민호의 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놀렸지만 알고 보니 단순한 팬이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지은의 경우 비록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민호에게 가장 큰 이별은 2024년 말 지은과 헤어졌을 때였습니다.
소속사는 그에게 스캔들을 피하고 일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지은은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로 하는데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홍대 가로등 아래에서 지은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습니다. 민호는 상심했지만 자신의 일이 그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민호는 마치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잃은 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후 더 이상 연인은 없었지만 민호는 지은과의 추억을 항상 간직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황민호의 비극적인 죽음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유망한 젊은 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3월 10일 20세의 나이로 민호는 서울 근교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부산에서 자선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그의 차가 통제 불능 상태의 트럭에 치였습니다. 사고는 밤사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발생했고 민호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머리와 가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매일경제 기사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애도의 글이 쇄도했습니다. 대중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인내와 친절의 상징이었던 민호에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장례식은 한국의 관례대로 3일간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수천 명의 팬, 친구, 동료 연예인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무대에서 미소 짓는 민호의 큰 사진과 흰 화환, 팬들이 보낸 편지로 간소하게 장식되었습니다. 형 황민우는 관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수련하고 꿈을 꾸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 황희창과 부칠이는 거의 쓰러질 뻔했고 장례식 내내 친척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칠이는 베트남의 상징인 영고치 수노하진 손수건을 아들의 관에